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라 인천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그들의 기억이고 그들의 시선은 도시의 변화를 담아냅니다. 수십 년간 인천의 순간을 담아온 사진작가와 처음 카메라를 들고 인천을 바라본 중학생들. 다른 세대, 다른 눈높이지만 같은 도시를 기록합니다. 카메라로 두 개의 기록이 만나는 곳, 아이로드 인천 문화기행.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아이로드 인천 문화기행 여행 스토리텔러 김성중입니다. 여러분은 내 손안에 카메라가 갑자기 쥐어진다면 어떤 세상을 담아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이로드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을 기록하고 담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록하고 만들어내는 세상 어떨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한여름의 인천, 도시 곳곳은 푸른 녹음으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물줄기는 무더운 한낮을 잠시나마 식혀주는데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인천의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들이 포착한 인천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기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혹시 제가 오늘 잘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인천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담는 작가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작업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인데 예. 오늘 본인 좀 작가님 소개부터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을 사진으로 담고 있는 사진작가 김노천입니다. 인천을 기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동아리를 시작해가지고 따지면은 지금 한 40년 넘었죠. 40년이요? 예. 그래서 그럼 40년을 지금 혹시 업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직업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93년도에 네. 이거 태평양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네. 그때부터 사진 쪽으로 이제 전문가가 됐었고, 네. 그러니까 취미로 쭉 해오다가 그때부터 93년도부터 전문가 길을 이제 시작을 했죠. 93년도부터 예, 시작하셨으면 지금만 해도 상당한 기간을 예, 그렇죠. 하신 것 예. 같은데 혹시 뭐 대표적인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 소개하실 만한 게 있으신지. 네. 저는 저기 프로야구, 네. 프로야구 사진을 그러니까 인천 팀만 한 네. 30년 가까이 지금 촬영을 했거든요. 30년이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에 태평양 돌핀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가 93년도인데, 네네. 태평양 돌핀스 프로야구단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래로 네. 지금까지 네. 현대유니콘스 그리고 SK 와이번스 네. 지금 SS 랜더스까지 네네. 제가 전속으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러면 제가 TV 속이나 뭐 영상 속에서 봐왔던 그런 사진들이 예. 다 우리 김 작가님 손을 통해서 나온 예, 사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언론사 사진이 따로 있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필요해서 이제 언론사 제공도 하지만 네네. 뭐 100%는 다 아니겠지만 네네. 거의 다가 제가 제 손에서 나오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천을 이제 담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인천 사진들을 이렇게 담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태어나고 인천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인천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직업이 또 사진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게 직업적인 사진가들은 이 직업에 관련된 사진만 쭉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문적인 사진을 쭉 하다가 내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관련된 사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이 프라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네네. 했는데
그게 뭐 인천만 진행하고 전국에 이제 구장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장애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같은 것도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도 돌아다니고 네네.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인천에 관련된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뭐 이제 평생 내가 사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은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퇴를 어느 정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인천에 대한 사진들을 한번 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했죠. 네. 예. 자, 그러면은 혹시 그 사진 찍는 노하우 좀 대방출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그 노하우를 네.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노하우 갖고 있는 노하우를 몇 가지 그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사진 인생 40년 그의 사진이 탄생하는 작업 공간에 와봤는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작업실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카메라로 그는 기억을 담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카메라는 혹시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카메라요? 네. 바로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네. 스마트폰. 아, 지금 상상을 깨는 갑자기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오늘 수업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저도 갖고 있는데 하나. 네. 그러면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잘 찍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1인 1카메라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네, 네. 사진에 관심 있는 이 층들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아, 그래서 네.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촬영법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이렇게 네. 스마트폰으로 네. 약간 몇 가지 팁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거든요. 예. 왜냐면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스마트폰은 자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이걸로 찍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오늘 수업이 제가 오늘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먼저 좀 할까요? 아, 예. 네. 먼저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촬영하기 전에 네. 여기에 그 렌즈가 있잖아요. 네네. 렌즈를 안경 닦는 거라든지 이걸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 그래요? 대부분이 이 네. 부분을 많이 좀 잃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잊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얼룩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보면 빛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빛번 맞아요. 빛번짐이 막 생기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진 찍고 나서도 아. 이 사진이 되게 흉하게 나와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사진 찍기 전에 항상 이렇게 렌즈를 앞에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사진 찍기 전에 네네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뭐 이렇게 이런 안경 닦는 게 없으면은 네네. 주변에 뭐 티슈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좀 촬영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클린을 네네. 해보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대부분의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네. 찍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찍잖아요. 네. 뭐 셀카도 찍기도 막 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가장 중요한 게 네. 초점이거든요. 네.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이 또렷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초점을 잡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 내가 찍고자 하는 이 피사체 그러니까 뭐 같이 친구들 같이 갔을 때 친구들 찍으면 친구들과 찍혀야 되는데 네. 지나가는 행인이 초점 맞추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저 찔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덤 찍지 말고 찍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네네. 터치를 해서 아. 정확히 초점이 나오게 네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초점 얘기인데 네.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촬영을 할 때 한 손으로 잡기 찍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면은 찍으면서 이 셔터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약간 흔들릴 수가 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초점을 정확히 잡고 찍어도 카메라가 흔들려서 네. 이렇게 초점이 나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는 두 손으로 잘 잡고, 안정감 있게. 예, 그리고 겨드랑이도 이렇게 진짜 붙여서 최대한대로 이 셔터를 버튼을 누르기 네. 전에 딱. 이렇게 해서 좀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이 노출 보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그 보정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네. 다 보정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네. 바로 포커스예요. 초점이에요. 포커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우리 그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처음부터 한번 제가 실습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거부터. 네, 가장 중요하시다는 요거 앞에 카메라 렌즈 이게 닦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닦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이거 자세 되게 중요해요.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이게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나와 의도치 않게 이제
나중에 결과물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자, 양손으로 잡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겨드랑이에 붙이고 딱 안정감 있게 자세를 잡은 뒤에 구도를 잡으라는 말씀. 여기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수업 잘 받았네요. 제가. 스마트폰 렌즈는 앞뒷면으로 모두 깨끗이 닦아줍니다. 스마트폰은 양손으로 고정하고 겨드랑이를 몸통에 붙여 흔들림을 줄입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춰 피사체를 촬영하면 사진 완성. 이제 저도 스마트폰 사진 작가입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네. 촬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 스마트폰 안에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바로 보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 카메라 안에 다 이 보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편집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아, 그거까지.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이렇게 똑같이 꽃을 네. 찍는데 이 뒤에 아까 보면은 선수 이렇게 찍었을 때 뒤에 의자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있는 이 배경도 좀 봐주셔야 돼요. 예, 예, 예. 배경을.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없앨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 뒤에 의자 같은 게 서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각도를 좀 바꿔서 아,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하시면 네. 됩니다. 평소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잘 활용하면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 후에는 무료 보정 기능을 활용해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노천 사진작가는 야구 사진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매개로 삶과 꿈, 추억과 감성을 상징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통해 사진 작가로서의 예술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토박이로서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천의 사진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1회 인천 국제 현대 사진전을 엽니다. 근데 그 제1회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문구를 넣었는데요. 그 문구가 바로 미학도시 인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자인 고유서 선생님이 바로 인천에 계셨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우리가 미학도시라는 명칭을 충분히 써도 되는, 일명 다시 말하면 고유서 선생님 보유도시 인천, 바로 미학도시 인천. 그래서 이번 제1회부터 저희들은 미학도시 인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알려고, 그리고 또한 인천의 미학이 또 특히 사진 예술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소설 속의 장소가 되었던 괭이부리 마을에 왔는데요. 이곳에 그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 골목골목이 굉장히 정겹고 예전에 저 어릴 적 뛰어놀던 그런 추억이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골목을 좀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미술관을 찾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넓은 그 인도가 있는 곳이 아닌 골목골목 사이에 미술관이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이런 정겨운 곳에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예술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어디 있을지 제가 이 골목 지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귀여운 벽화를 따라가니 우리 미술관 이정표가 보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바로 이곳 우리 미술관인데요. 골목에서 만나는 아기자기한 미술관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술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하지만 굉장히 좀 그 아담함 속에 뭐랄까요?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미술관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미술관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네. 더 친숙하게 방문할 수 있는 네. 미술관입니다. 네, 저도 사실 마을을 보니까 미술관을 보면 굉장히 크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을 안에 마을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친근감이 좀 있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가 혹시 갱해부리 마을?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갱이부리 마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미술관은 뭐 다양한 전시를 하겠지만 어떤 전시를 주로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우리 미술관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기도 하지만 네. 1년에 한 번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전시를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네. 찾아가는 우리 미술관 교육에 참여했던 네.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어르신들이나 마을 관련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게 된 네. 계기가 혹시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술관에서는 어린이나 어른들의 그 교육 활동이 많았는데요. 네.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에서 직접 미술 시간에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디어 아트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계획하게 된 또 의도는 좀 있을까요? 네. 미디어 아트 수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네. 청소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못할 경우 네. 미술 수업에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미 청소년들한테는 익숙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라든지 미디어 장비들이 네.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게 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 보니까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아마추어한데 중독성이 있어요. 네. 혹시 이 작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작품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각각 그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3학년 전체 학생들이 네. 작품을 다 만들었는데요. 총 20개의 미디어 작품들이 네. 전시되고 있고요. 네. 옆에 있는 사진들은 수업 시간에 모습을 저희가 찍었던 것을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아. 그리고 말풍선에 있는 글들은 네. 학생들의 네. 본인의 작품에 대한 한 줄 평을 네. 넣은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찍히고 찍고 네. 뭐 이런 자기네 품평까지 다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시작부터 네. 끝까지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네. 이 전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익숙한 미디어를 활용해 미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작업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쏟았습니다. 기획부터 출연, 편집은 물론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소개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모든 순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학생들의 작품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하면 점수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학과에 네.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기획이 됐던 수업인데요. 네. 우리 미술관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좋은 미디어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마침 저도 이제 몇 년간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제가 교육계획서 같은 걸 네. 쓰게 되잖아요. 네. 그 안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요즘 학교의 미술 수업은 네. 이게 미디어 아트라는 것들이 좀 일반화돼 있나요?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제 뭐 전공이 다르시니까 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들은 활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만 하는 건 굉장히 좀 지루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촬영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반응이 꽤나 좋고 결과물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미술 수업하면은 물감을 풀어서 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그 아름다운 한 편에 네. 미술 작품이 나가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뭐 언제부터 이런 거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술하면은 그림 그리는 수업이 가장 네. 먼저 떠오를 텐데 반대로 네. 미술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도 그림을 못 그린다는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술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그림만 있는 건 아닌데 이 다양한 중에서 아이들이 좀 친숙하고 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한번 단편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보자라는 게 벌써 지금 올해가 4년 차인데 네네. 4년 차에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디어 아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일단은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네. 이제 연도가 쌓였으니까 전에 선배들이 한 걸 보여주거든요. 그 아이들이 기대가 차요. 근데 이제 네. 올해는 더 특별하게 이제 우리 미술관과 함께 좀 협력을 해서 작업하게 네. 된다고 하니까 네. 기대감이 이만큼 올랐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하자고 할 때 네.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은 하는데 네. 학생들한테 그 의견을 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에 시큰둥해요. 뭐든지. 사실은 뭐든지 굉장히 시큰둥하고 아, 네네. 적응하고 즐기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저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수업을 직접 진행하셨던 김용현 작가님이 네. 학생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만드셔서 오. 수업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시면서 교육 효과는 좀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어떤가요? 네. 그 지난번에 제 수업과 올해 수업을 동시에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아이들이 이제 평가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압박이 있는데 아이들이 작업한 게 전시장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대학생 때 처음 전시장에서 했었는데 어. 중학생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경험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다듬어지지 않은 작품들이 좀 네.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편집은 어떻게? 학생들이 1차 편집을 하고요. 어. 작가님이 거기서 좀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나 네네. 갤러리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아, 작가님이 도안만 주시고 네. 실적으로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거의 아이들이 했습니다. 아, 네.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저도 이제 확신이 없는 수업이었어요. 결과물이 예측이 안 되고 네. 제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좌충우돌하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전공을 바꾸고 갑자기 뭐 예고에 진학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접근을 많이 좀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아, 네. 아, 저도 기대가 되고 네.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미술 수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0대의 감성으로 우리 미술관을 정복한 아이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놀라운 잠재력과 창의성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열린 예술 공간입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미술이 완성됩니다. 우리 미술관이 10년을 맞이하여 공간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진 환경 속에서 좋은 작품과 그 프로그램들을 만나러 우리 미술관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미술관이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술이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었던 인천. 그 역사만큼이나 기록된 사진들과 자료들이 상당합니다. 자, 앞으로도 인천의 역사는 기록될 텐데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담을 그런 사진들이 더 많아질 거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이로도 인천 문화 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